7억 원에 샀던 파주 아파트가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GTX 들어오면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막상 가격이 떨어지자 아무도 사주지 않았던 겁니다. 호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대감이 가격보다 먼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파주에 살던 40대 정 씨는 몇 년 전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정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서울 출퇴근이 부담스러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파주를 선택했습니다. 정 씨가 집을 알아볼 당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교통 호재였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좋아지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파주라서 싸지만 교통이 좋아지면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처럼 되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정 씨는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 2억 원을 넣고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5억 원이라는 대출금이 크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오르면 대출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교통 호재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앞으로 파주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싼 가격에 미래를 선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정 씨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출이자가 늘어났습니다.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정 씨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난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버텼습니다. 그래도 교통망 좋아지면 집값은 다시 올라가겠지. 문제는 매수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의가 줄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통 좋아진다는데 왜 안 사지?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7억 원을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에 6억 5천만 원짜리 금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그 거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가 됐습니다. 6억 원, 5억 8천만 원, 5억 5천만 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5억 원대까지 내려가겠어? 그런데 결국 정 씨의 아파트는 4억 2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억 원에 샀는데 4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집을 팔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5억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4억 2천만 원의 집을 팔아도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갚지 못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은행에 돈을 더 줘야 합니다. 결국 정 씨는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대출이 내 돈을 몇 배로 불려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반대로 손실을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정 씨가 자기 돈 2억 원을 넣고 5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7억 원짜리 집이 8억 원이 되면 자기 돈이 3억 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4억 2천만 원이 되면 자기 돈은 사실상 사라지고 대출금만 남습니다. 집값은 약 40% 떨어졌는데 자기 자본은 거의 전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질문합니다. 그럼 파주가 나쁜 지역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지역의 좋고 나쁨 하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지역에서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에 어떤 기대가 얼마나 들어가 있었느냐입니다.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인데 미래의 교통 호재까지 반영해서 7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믿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매수자는 질문을 합니다. 교통이 좋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7억 원을 줘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 거래가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심리가 퍼지면 가격 하락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 씨가 가장 답답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교통 호재를 믿고 집을 샀는데 매수자들은 미래의 호재보다 현재의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자 정 씨는 자신이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매수자는 최근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억 원에 샀는데. 매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5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의 냉정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현재 시장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매입 가격은 나에게 중요한 숫자일 뿐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7억 원은 받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6억 원이 됩니다. 그래도 6억 원은 받아야지. 5억 원대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금매를 내놓으면 가격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많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자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많은 사람은 1년만 지나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먼저 팔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만들면 주변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 하락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집을 팔지 못하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달 대출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집값은 4억 원대인데 대출은 5억 원입니다. 정 씨에게 이 집은 더 이상 7억 원짜리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어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현금 흐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현금 흐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생활비를 내고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버티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정 씨는 뒤늦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을 산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산 건 아닐까?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모두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도 빠져나갑니다. 다음 달에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미래의 호재와 함께 현재의 현금 흐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호재가 언제 현실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김포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언제나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아진다고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지, 신축 아파트 공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격을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호재의 개수가 아니라 호재가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 씨는 처음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7억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억 원대가 되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가격보다 현재의 대출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은 대출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교통호재도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미래의 개발 계획도 당장 돌아오는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어차피 앞으로 오를 거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7억 원짜리 집이 4억 2천만 원이 된다고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을 사기 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현금을 얼마나 남겨둘지,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도 버틸지, 몇 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 이것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파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파주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교통호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앞서가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현재의 대출 부담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호재보다 가격을 먼저 봅니다. 7억 원에 샀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4억 2천만 원에 거래된다면 그것이 현재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재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출금은 집값과 함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산 집입니다.